안녕하세요. 임용면접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첫 번째로 임용면접에서 비장의 무기, 정 생각이 안 나거나 시간 안에 구상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올해 임용에서 나올 법한 예상 출제 요소를 두 가지 정도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안전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업, 그 중에서도 AI라든지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고민 요소들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임용 2차 면접이 다른 면접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가 있고 문제마다 요구하는 정답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른 면접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면접에서는 꼬리 질문이 없죠. 내 답변에 대해서 평가관이 그것을 물어서 더 물어보거나 이런 게 없다는 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전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한 개 문항이라도 제대로 답을 못하거나 하지 않으면 나머지 문항을 정말 답안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아나운서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답변을 해도 우리는 만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임용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로부터 임용면접의 키포인트는 모든 문제를 조건에 맞춰서 요구하는 답의 개수만큼 빠짐없이 대답하는 게 키포인트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준비 혹은 연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 연습마다 꼭 시간 안에 모두 구상하고 그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임용면접이 이제 2차가 얼마 안 남았죠.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직답형, 아마 웬만큼 모든 지역에는 직답형이 있는데 문항 개수가 다를 뿐이겠죠. 그 직답형이 있다면 직답형을 구상하고 대답할 시간까지 여유롭게 빼두고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게 있을 거예요. 면접책이나 다른 영상들을 보면 교직관과 연계하고 혹은 경험과 연결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저도 준비할 때 이걸 굉장히 연결시키려고 노력했고 고민을 많이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일단은 이것을 넣던 말던 내가 시간 안에 답변을 한 개라도 하지 못하면 이거를 넣는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 혹시 모를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 안에 구상하지 못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만점을 받기 위해서 혹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답변 시간을 다 써서 대답은 해야 됩니다. 구상 시간 안에 구상하지 못했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비장의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만능답이라는 것인데요. 시험에서 실제로 사용했고 면접 때도 거의 매 연습마다 사용했던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뭉쳐야 산다입니다. 누구랑 뭉쳐야 될까요? 바로 선배교사 그리고 관리자입니다. 학교에 우리 현장에서 만날 선배교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교장 경험 선생님들과 뭉쳐야 산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제가 썼던 그 비장의 무기의 핵심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기입니다. 그럼 혼자 해결하지 않고, 그렇죠, 선배교사나 관리자,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저경력일지라도 동료 교사와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앞에 앉아있는 평가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바로 학교에서 본인은 모른 채로 상황을 크게 만드는 걸 아마 제일 싫어할 것입니다. 제가 관리자여도 그럴 것 같고요. 학교에서 짧은 시간 동안 봐온 모습들도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서 저는 이 패기와 혹은 열정을 앞세워서 끝까지 혼자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끝까지 해결한다는 답변은 평가하는 입장에서, 즉 관리자나 장학사분들은 아마 이것을 제일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서라는 게 아니라요. 학교에서 여러 행정 절차나 아니면 여러 경험들을 비추어 봤을 때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분들은 해결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규 교사가 바로 혼자 끝까지 해결한다는 것을 좋은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의 우리가 만능답을 이제 볼 건데요. 학교에서는 정말 갈등이 많습니다. 아마 임용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어 왔고 또 출제될 수도 있는데, 교사와 교사 간의 갈등도 많고요.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도 있었죠.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도 있고요.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 정말 학교라는 공간은 갈등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갈등을 내가 혼자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배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답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갈등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수업이나 생활지도 등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좀 선배 교사라고 너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이미 선배 교사라는 답을 한번 써먹은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요, 동료 교사끼리의 전학공이라든지 학습 공동체, 아니면 협력을 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답이 정 생각이 안 나실 때 마지막 키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선배교사는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 덧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교사가 잘 모르는 행정 절차 등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는 굉장히 좋은 답변, 그리고 오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운 답변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현직 교사에서 1년 근무해본 입장에서 올해 나올 법한 예상 출제 요소, 그리고 제가 올해 시험
시험을 봤더라면 고민해볼 법한 출제 요소 2가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안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전동 킥보드, 이동형 전동 장치에 대한 사용 지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학교에 실제로 와보시면요, 전동 킥보드를 타는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학생안전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반 학생으로부터 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것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치들은 모두 운전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탈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바로 교육부에서 올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내놓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학교가 학생 생활 규정을 내년에 개정해야 합니다. 자, 이전까지는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항목은 나와 있지 않은 이 생활 규정이 많았습니다.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 운전까지만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래서 이 이동형 전동 장치, 전동 킥보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고, 교사로서 혹은 담임교사로서 담임반에서 꼭 발생할 수 있을 법한 문제이고 아이들의 안전과도 결부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담임 학급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지도할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으로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요, 먼저 일단 형식적이긴 하지만 통계 자료나 혹은 영상을 이용한 교통 안전 교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전동 킥보드에 대한 사용 지도에서는 바로 학부모님과 함께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탈 때는 어머님 혹은 아버님의 이 면허를 빌려서 거기서 입력을 해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가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가정과 함께 지도해 나가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됐겠다라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업 중에서도 인공지능 혹은 AI 뭐 이런 것들의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준비하시면서 알겠지만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에듀테크와 같은 주제들은 매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현장에 와보시면요, 많은 연수와 공문들에서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절반 정도는 이와 관련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트렌드이고 많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가요, 교사들이 AI 관련된 대학원을 갈 때는 지원금을 보조해줄 정도로 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는 아마 거의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1인 1태블릿을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꽤 좋은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 받은 태블릿을 수업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죠.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몰래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시험 기간이 되면 사설 인강을 듣거나 필기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현장에서 이 1인 1 태블릿 전자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내 교과와 연결지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가 시험을 치는 지역별 태블릿, 충북 같은 경우는 이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지역별 태블릿의 이름을 알아두고 답변에 살짝 넣으면 이 사람이 정말 관심이 많구나, 고민해 본 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평가관에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면접의 2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준비한 만큼 면접 잘 보고 오시길 기원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다른 영상들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